오사카에 나와 있는 이원일 셰프입니다. 한국인 마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현지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오사카에 왔는데 그래도 한국 재료가 필요한 게 꼭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들어가서 살펴보고 몇 가지만 배고픈데 청양고추랑 깻잎도 있어. 이 맛은 또 다른 게 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기름. 어머, 들기. 김이나 국수 이런 거는 현지 재료를 써야지 또 한인마트에서는 최소한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만. 이 정도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봐주세요. 조금만. 미나상 konnichiwa. 이원일 데스. 안녕하십니까, 이원일 셰프입니다. 주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K푸드 한식의 맛스러움을 알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들 한식하면은 잡채, 불고기 정도만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주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준비한 한국의 맛 따라잡기 컨텐츠만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이런 것도 한식이라고 할 수 있구나 하고 하는 많은 음식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오늘의 음식 바로 시소유장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맨 처음 만들어 볼 재료 바로 유장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세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거는 짠맛, 단맛, 기름이 주는 고소한 맛. 요 세 가지 맛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근처에 있는 재료로 쉽게 유장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들어가는 짠맛, 일식 간장이나 쯔유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단맛, 설탕이나 맛술, 고소한 맛,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소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맛있는 향채소, 시소를 넣어가지고 시소유장을 만들어 볼 텐데 거기에 약간의 감칠맛도 보태주고 후추의 매콤한 맛, 김가루의 또 다른 감칠맛, 그 다음에 참깨, 통깨의 풍성한 고소함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줄 거거든요. 소바면을 포함해서 짠맛, 단맛, 고소한 맛 요 정도 재료만 가지고 계셔도 오늘 음식을 만드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료들 없으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요 재료만으로도 정말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뿐이니까 참고만 하셔도 좋습니다. 유장에 들어가는 재료의 비율은 1대 1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맛을 합쳐줄 빈 병을 하나 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눈금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은 높이의 맛들을 쌓아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계량컵 있으시면은 계량컵에다 담아서 여기다가 이제 한 번씩 제가 그 맛을 쌓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들어가야 될 짠맛, 간장입니다. 나는 맛있는 맛들을 좀 보태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쯔유 같은 맛간장들을 더 부어주셔서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단맛입니다. 단맛 중에서도 설탕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맛 나게 맛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설탕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설탕으로 맛들을 채워주셔도 괜찮지만 설탕 가지고서만은 나는 조금 더 맛을 만족하지 못하니 부드러운 단맛을 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맛술 같은 거 넣어주셔가지고 단맛을 또 2분의 1컵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맛들 넣어줬으니까 여기다 이제 고소한 맛들을 좀 채워줘야겠죠. 실은 이 들기름은 향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같이 섞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들기름 유장이니만큼 들기름을 넉넉하게 거기에다가 참기름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재료만 잘 넣어서 흔들어 주셔도 정말 맛있는 유장이 됩니다. 여기에 없는 부족한 맛들을 조금씩 더 넣어서 맛있는 맛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소. 첫 번째 준비한 재료는 바로 시소잎입니다. 이 향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깻잎을 사용하는 만큼이나 흔하게 일본에서는 시소라는 이 향채소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깻잎 대신에 시소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매콤한 맛을 보태줄 마늘, 그 다음에 쪽파, 그리고 상큼한 맛을 이런 레몬이나 라임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들기름이랑 신맛이랑 잘못 어우러지면은 견디기 힘든 맛이 나기 때문에 겉에 있는 껍질만 해가지고 향만 조금 보태주도록 할 거거든요. 조금 더 맛있는 감칠맛을 보태주기 위해서 조미료, 조금 더 향을 보태주기 위해서 후추도 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 다듬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또 한국의 매운맛 하면은 마늘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잘 다진 마늘도 초록색 부분은 이따가 고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밝은색 부분만 예쁘게 썰어서. 자, 그 다음으로 대망의 시소입니다. 시소 같은 경우는 한 10장 정도 들어가면은 자, 다음으로는 라임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맛이 들어가면 잘 안 어울려요. 특히나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맛을 넣어준다라기보다는 라임이 가지고 있는 상큼한 향을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이 껍질이 가지고 있는 향만 살짝. (4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넣고 싶은 맛있는 재료들은 다 넣었습니다. 여기에 뭐 깨를 더 넣어도 되고요. 매콤한 맛 좋아하시면 고추를 더 넣으셔도 되고요.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거 짠맛 하나, 단맛 하나, 고소한 기름의 맛 하나. 자, 이 재료들 다 들어갔기 때문에 고루 섞일 수 있게 한번 잘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꼭 닫으시고요. 흔들겠습니다. 이러다가 퍽 하고 터지면은 정말 우와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지지 않게 꼭 닫아 놓으시고 잘 흔드시면은 따라 이렇게 맛있게 정말 뽀얗게 섞이는 정말 맛있는 유장이 만들어집니다. 요 양념장은 숟가락으로 덜으셔서 아니면 쭉 부어가지고 면을 버무려서 드셔도 맛있고요. 채소를 버무려서 드셔도 맛있고 정말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양념장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향채소들 다 걷어내고 마늘 정도까지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부드럽고 맛있는 불고기 양념장이 됩니다. 갈비찜도 하실 수 있고요. 잡채 면 같은 것들 갖다가 볶아주시면은 잡채 만들 수 있는 잡채 양념장도 되고요. 정말 한국에서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양념장이 바로 유장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다들 맛이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아름답게 섞여 있는 가장 중요한 양념장 재료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제 면, 소바면을 삶아서 맛있게 버무려서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꾸미, 고명들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장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에 있는 재료들 어떤 거를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일본의 냉장고를 털어보니까 집에 보통 이런
장아찌류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밑반찬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명란젓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아싸한 맛을 보태줄 만한 이런 와사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던데, 오늘 제가 만들어드린 이 유장을 갖다가 만약에 이런 재료들에 살짝 버무려서 드신다 그러면 정말 한국의 맛이 갑자기 확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몇 가지 채소들이랑 같이 버무려서 막국수 낼 때 막국수만 내면 심심하니까 같이 곁들여드릴 가벼운 샐러드 같은 겉절이를 한번 유장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 크기로 잘 썰어서 집에 있는 냉장고를 털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장아찌들 같이 버무려서 내려고 준비를 좀 해봤고요. 명란도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곁들일 채소들,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일본어로 뭐라고 하나요? 미즈박? 미즈박. 네. 조금 초록색 색감을 보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채소들, 몇 가지 신선한 채소들을 좀 구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다라고 하시면은 고추 같은 것만 얇게, 자, 이제 들어갈 밑 재료들 전부 다 손질이 끝났습니다. 유장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곁들일 법한 집에 있는 반찬류들이나 채소류들, 그 다음에 몇 가지 조미료들 준비를 했고, 이제는 소바면만 잘 삶아서 버무려 주기만 하면 오늘 음식은 끝나거든요.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삶아야 되니까 우선은 면수에다가 간을 좀 해줘야겠죠. 소금 넉넉하게. 일본 분들도 면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한 묶음 묶여 있으면 전 무조건 1인분이라고 치거든요. 1인분이 150g이나 됩니다. 어우, 넉넉하네요. 그래서 면을 넣고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면 늘러붙지 않게 꼭 잘 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이 끓어올라서 넘치려고 하면 반컵 정도씩만 부어주시면서 물 온도 올라가지 않게 잘 조절해 주시고요. 한국 막국수 면들보다는 조금 면이 얇은 것 같아요. 한국 막국수 면은 조금 더 굵게 약간 우두구둑 씹히는 맛이 있는데, 얘는 정말 부드럽게 호로록 넘어가게 정말 얇게 만들어진 그런 소바면이네요. 면이 잘 삶아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 안에서 면이 정말 잘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면이 그만큼 부드럽게 잘 익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잘 돌아다닐 때는 한 가닥 정도만 딱 하고 건져내서 먹어봐도 얘가 아주 부드럽게 잘 익어 있습니다. 뜸이 들을 수 있도록 약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만 더 끓도록 도와주다가 바로 건져서 찬물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면은 빨리빨리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 20초 정도 지났기 때문에 불을 꺼주고요. 면을 건져낼 수 있도록 온기가 빠질 수 있게 얼음까지 해서 전분기 잘 털어내 주시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면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면 잘 건져내서, 우선은 비빔국수이기 때문에 물기를 한번 꼭 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 잘 삶아진 차갑게 식혀진 소바면, 메밀국수 면에는요 유장을 넣어서 잘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약 4숟가락에서 간에 따라서 한 5숟가락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채소들, 향신 채소들이랑 그 다음에 유장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2~3숟가락 정도만 더 넣어서 어느 정도 손에 힘을 줘서 잘 섞어 주시면은 유장이 다시 면이랑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면이 유장을 다 머금기 시작합니다. 양념장이 안 보이죠. 그러면 요때 요것만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담아서 그릇에다가 폭하고 올려주셔도 괜찮지만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들고 돌돌돌돌 싸매서 자, 이렇게 해서 면 덜어 놓으시고요. 요 양념장에다가 몇 가지 양념들을 더해서 집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밑반찬들을 곁들여 가지고 모양도 살릴 겸 같이 겉절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레장아찌, 나나스케, 오이절임, 그 다음에 매콤한 맛을 보태줄 고추, 유장을 한두 숟가락 정도 더 넣고 잘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를 버무린 순간 음식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만 지금부터는 얼마나 예쁘고 맛있게 더 맛있는 것들을 많이 올려서 먹느냐이기 때문에요. 명란 같은 거 있으시면은 명란도 같이 조금 얹어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톡 쏘는 맛을 위해서 감칠맛을 보태기 위해서 김가루 같은 거 넉넉하게 올려주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색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썰어 놓은 예쁜 쪽파까지 올려주시면 시소 유장 들기름 막국수는 완성입니다. 한국의 음악 따라잡기 2편 파닭전입니다. 파닭전.